2023년 4월 우리나라에서 중입자 암 치료가 시작됐다. 중입자 치료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생겼다. 중입자는 무게가 무겁고 덩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DNA의 이중 구조를 다 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mm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최첨단 치료 설계. 빛의 속도로 날아간 중입자선이 암세포만 파괴한다. 브레이크 피크라는 특징이 있어서 정상적인 조직에는 큰 손상을 전혀 남기지 않고 RB 값이 엑스레이에 비해서 실험적으로는 2.5배에서 3배 정도의 높은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암 조직이 없어졌다고 하는 게 난 너무 놀랐어요. 양성자의 진화는 새로운 암 치료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다학제 진료 체계 하에서 앞으로 양성자 치료가 적용되는 분야는 반드시 더 확장되고 확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그 희망을 많이 가지게 되지.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입자선의 혁명. 최첨단 방사선 암 치료 현장을 가본다. 작년 4월 우리나라에 중입자 항암 치료가 처음으로 도입됐죠. 이 뒤에 보이는 시설은 입자 가속기입니다. 지름 20m, 높이 7m로 한눈에 봐도 그 규모가 상당한데요. 입자 가속기는 탄소를 빛의 속도 70%까지 가속해줍니다. 만약 탄소 입자의 크기가 지름 4cm의 탁구공만 하다면 입자 가속기의 지름은 무려 60억 미터, 지구의 지름 500배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해지죠. 이렇게 거대한 시설로 만드는 매우 빠른 탄소 입자. 중입자는 몸속의 암을 어떻게 치료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 중입자 치료가 도입됐다. 김현수 씨가 첫 중입자 치료를 받는 날이다. 모든 것은 수치화된 계획에 따라 치료한다. 매번 얼마큼 투면이 차 있나 확인해서 적정량이 되면은 치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몸 상태 역시 계획했던 대로 만드는 것이 관건. 저희가 물을 좀 드시라고 컵에 표시를 해드릴게요. 첫 시도부터 난관을 만났다. 물 마시기 처방을 받았다. 방광의 용적까지도 맞춰야 하는 중입자 치료. 치료 계획과 한치도 어긋나면 안 된다. 무슨 질환이 있었던 걸까? 김현수 씨는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에서 이상이 발견됐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동그란 원형 조직이 바로 전립선이 되겠고요. 까맣게 오른쪽 말초대 부위에 한 1.1cm 정도 되는 암이 의심되는 병소 부위가 관찰되었습니다. 전이 없는 전립선암은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저희 비뇨의학과적인 측면에서는 전립선을 1차적으로 절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중입자 치료의 경우에는 전립선의 정상 조직은 그냥 놔두고 병변이 있는 조직에만 중입자 치료를 하다 보니까 요실금이라든지 발기부전과 같은 부작용이 수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소적으로 국한된 전립선암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가 비뇨의학과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환자는 중입자 치료를 선택을 했고 저희가 병기가 약간 중간 단계였기 때문에 환자분은 호르몬 치료가 좀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탄소 이온 입자를 가속시켜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방사선 치료다. 현재는 중입자선이 한 방향으로 조사되는 고정형 빔 치료기가 가동 중이다. 파괴력이 크다 보니 정밀 조준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다. 전립선은 직장과 바로 맞닿아 있다. 그래서 직장의 보호가 필요하다. 하이드로겔을 삽입해 전립선과 직장 사이의 간격을 벌린다. 직장에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막아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비하는 것이다.
벌어진 간격은 약 1.5cm. 더욱 안전하게 치료를 받게 됐다. 다음은 전립선에 금침을 넣는다. 금침은 치료 위치의 기준점이 돼준다. 중입자 치료를 할 때마다 엑스레이를 찍어 사전 계획과 치료 당일의 금침 위치를 맞춘다. 제목 1만 더 할까? 오늘 찍은 영상이 이쪽이고 이게 치료 계획했을 때 영상이 이쪽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겹쳐놓고 자세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하는데 금침을 기준점으로 해 중입자 빔의 정확한 위치를 조정한다. 치료 계획과의 오차 허용 범위는 1mm 이내. 정밀하게 진행되는 치료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자, 타임아웃 시작하겠습니다. 첫 치료시고요. 네, 첫 치료. 파티클은 2043 파티클이고요. 2043. 슬라이스는 59 슬라이스. 59. 자,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중입자 치료는 암세포에 센 선량을 보낼 수 있다. 중입자 선이 나가는 것은 이쪽에 묘사가 되고 그 강도도 이렇게 같이 표시가 됩니다. 준비 과정이 엄격했던 것에 비해 치료는 정작 1분 30초 만에 끝났다. 어떤 뭐 이렇게 통증이나 뭐 전혀 없어요. 우선 움직이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그래서 움직이 아니라 숨이 차니까 안 줄 수가 없고 이제 그거에 다예요. 아무 느낌도 없고 전혀 없어요. MRI 찍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짧죠? 대표적인 3대 암 치료법은 항암제, 수술, 그리고 방사선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사선은 X선이다. X선은 촘촘한 물결 모양의 파동으로서 높은 에너지를 가진다. 엑스레이는 흔히 저희가 그 전자레인지를 생각하시면은 어떤 진동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조금씩 잃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동, 즉 물결 모양의 X선은 초기엔 에너지가 높다가 점차 사라지며 지나간 자리에 그 흔적을 남긴다. 중입자선과 양성자선은 입자, 아주 작은 알갱이를 연속해서 쏘는 개념이다. 운석은 날아올 때 우주 공간에서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다가 목표물을 만나는 그 순간 크게 폭발한다. 입자는 뭐 투포환이라든지 입자를 저기까지 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에너지를 처음에 준 다음에 그거를 쏘는 거죠. 파괴력을 높이려고 더 무거운 중입자를 쏜다. 주변 장기 피해 없이 암세포 DNA만 파괴된다. 중입자는 그 대표적으로 이제 탄소라고 하는 원소를 가속시켜서 빛의 속도의 한 70에서 80% 정도까지 가속시킨 다음에 그 입자를 암세포에다 쏘여서 암세포의 DNA를 파괴하는 그런 기전으로 암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고에너지를 가진 파동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의 발전이 계속되어 오다가 한 30년 이전부터는 이제 그 입자를 이용한 환자 치료가 시작이 되었고 그게 큰 한 축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입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키려면 굉장히 큰 건물과 시설부터 필요하다. 지름 20m, 높이 7m의 거대한 중입자 가속기. 공사기간 약 5년, 3천억 원의 건설 비용이 들었다. 모든 게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암 치료의 새로운 돌파구로 기대되고 있다. 이 중입자 치료의 시작은 여기에 있는 메탄가스 통해서 탄소가 이 인젝터를 통해서 나와서 탄소 화합물인 메탄가스에서 탄소를 떼어내는 장치. 중입자는 탄소가 수소보다는 더 무거워서 생긴 명칭이다. 탄소는 해간에 6개의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외곽엔 6개의 전자가 돈다.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런데 전자를 제거하면 플러스 전하만 띤 탄소 이온 입자가 된다. 이것을 전기장으로 가속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탄소 이온 중입자는 가속기를 돌며 빛의 속도 70%까지 가속된다.
둘레 60m의 이 길을 돌다 보면은 강한 에너지를 띤 중립자가 되는 것이죠. 0.7초 만에 빛의 속도를 띈 중입자. 바로 이어진 치료실로 날아간다. 아까 수도권에서 전라도 들어온 첫 번째 이 중립자가 이 치료기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중입자선은 X선과는 다른 브래그 피크라는 특징이 있다. 입자선이 암세포를 만나는 순간 가속된 운동 에너지를 다 쏟고 사라지는 성질이다. 브래그 피크라는 특징이 있어서 정상적인 조직에는 큰 손상을 전혀 남기지 않고 종양에만 폭발적인 에너지를 터뜨려서 종양을 괴사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X선은 암세포 도달 전후에도 체내에 적지 않은 선량이 조사되고 주변 장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입자선은 목표물인 암세포를 정확하게 공격하고 그 자리에서 사라져 주변 장기에 영향이 거의 없다. 중입자 치료의 장점은 치료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스페이스 OER 저기 우리 얼마나 벌어졌는지 한번. 각 환자를 위한 중입자 조사 선량과 범위 등이 철저한 계획과 정밀한 시뮬레이션에 의해 설계되고 있다. 직장은 잘 빠지고 등고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굉장히 이게 촘촘하게 그 사이가 크지가 않거든요. 이러한 그 직장이나 이런 거에 그 굉장히 보호가 굉장히 잘 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환자의 움직임까지 철저하게 대비한다. 환자분의 위치가 조금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안전하게 치료가 되는지를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18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좌우도 있을 수 있고 위아래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저희가 만족했을 때 인상적인 목표가 완성됐을 때 우리가 이제 오케이라고 하는 거고. 김현수 씨는 3주 동안 총 12회의 전립선암 중입자 치료를 끝냈다. 치료 한 달 후 다시 만난 김현수 씨. 그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좋습니다. 이제 마음에 이 무거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좀 치료하고 나니까 이제 후련하죠. 집 근처 병원 혈액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듣게 된 신영복 씨. 4.2가 주는 그 의미가 뭔가 내가 심각하게 시작했었는데 물어봤어요. 전립선 암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 4.2의 수치다. 전립선 경계 부위에 생긴 암. 3기 초반으로 고위험군 전립선암을 진단받았다. 전립선암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호르몬 치료를 먼저 시작했다. 전립선암 고위험군으로 판단이 되고 고위험군이라는 것은 전립선 근치적 치료 후에 전이나 재발 가능성이 남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억제요법이라는 소위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전이나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3주 12회의 치료를 믿음을 가지고 임했다. 치료가 완료되고 4개월 후 고위험군이었던 암세포는 어떻게 됐을까? 까맣게 보이는 게 저희가 이제 암이 있는 부위라고 판단을 하는 영역인데요. 치료하고 나서 다 안 보이죠. 이제 이게 관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주변과 동일한 색깔을 보이고 있어서 이 정도까지 좋아진 상황이니까 뭐 아주 좋죠. 시간이 지나서 요 젤리가 이제 흡수돼서 없어져서 젤리가 없는 원래 상태로 회복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말로도 다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빨리 올까 정말 이게 진짜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기쁩니다. 방사선의 치료 원리는 이 종양이라는 게 복제가 될 때 그 DNA를 이 방사선이 끊는 역할을 합니다. DNA를 파괴를 하는데 그 파괴하는 정도가 엑스레이가 1이라고 하면은 양성자는 1.1, 중입자는 뭐 2배나 3배 정도가 되는데 그 DNA가 깨진 암세포는 거기서
휙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얘가 서서히 자기가 분열하면서 정말 잘못됐네 하면서 이제 점점 죽어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 효과가 차츰 더 확연하게 보이게 됩니다. 중입자 치료기는 그동안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15대가 운영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16번째로 중입자 치료를 도입했다. 중입자를 병원 치료에 처음 도입한 곳은 어디일까? 중입자 치료가 처음 시작된 병원을 찾았다. 미국 버클리 연구소에서 시작된 입자선 연구의 한 갈래가 일본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患者さんの治療用に作られた機械としては世界で初めてだったんですね。1994年から臨床試験が開始されました。本年の3月までに約1万5000人のがん患者さんを治療してきました。 30여 년 동안 다양한 암을 대상으로 치료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암 종별로 규정 치료 횟수를 확립했다. 骨軟部、それから頭頸部、それから肺ですよね。膵臓、肝臓という順番ですね。でも我々の施設はですね、実は肺がんは1回あるいは4回で治療しています。4回といってもこれ1週間でおしまいになってしまいます。 중입자 치료 효과가 쌓여가면서 건강보험 적용도 늘려가고 있다. そこで線量増加を行って、その後化学療法と併用して線量増加を行いました。55.2、グレーという形でですね、12回、これ3週間なんですよね。そういった治療法を確立してきました。そういったことが認められたんで、実は2022年に、保険収載されたという次第でございます。 진료가 끝나 고요한 저녁의 병원. 지원 씨의 치료는 이 시간에 시작된다. 가족 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발견한 혹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코 안쪽에서 시작한 암세포가 목까지 번졌다. 처음에 치료에서 한 8cm 정도의 좀 혹이 있다라고 느껴졌고요. 진단을 받았을 때도 6cm가 넘는 암이 있다라고 얘기 들었고요. 비인두암이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전이 됐다. 작아진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임파선이 굉장히 이제 커져서 온 부분인데 이게 큰 장경으로 한 6cm 정도 넘어갑니다. 3기에 해당이 되고 원발암 종양의 그 병기와 상관없이 임파선 병기 3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병기의 4기로 되고 4기 A로 됩니다.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중 하나인 토모 치료부터 시작했다. 암세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이다. 방사선이 360도로 회전을 하면서 나선형으로 방사선이 전달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기 조절 방사선이란 방사선의 양과 모양을 조절해 주로 암세포에만 조사하는 치료다. 360도 회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사선 세기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상 조직에 들어간 선량을 줄이고 저희가 원하는 영역에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사선 치료는 기존의 X선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기 조절 방사선의 활용이 커지고 있다. 불과 4년 사이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횟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지금은 약 70% 정도를 차지한다.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는 X선을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분할해서 조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조사야 안에서도 똑같이 방사선량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선량이 달라지게 조절하게 되는데요. 그 조절을 바로 MS로 하게 됩니다. 가변형 방사선 조중 장치는 방사선 빔의 영역과 세기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 가변형 방사선 조준 장치를 360도의 방향으로 설계하면 암세포 모양대로 입체적으로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시신경이라든지 뇌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양과 가깝게 붙어 있어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치료 계획을 잘 세울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토모 치료에 이어 양성자 치료로 옮긴 이지원 씨. 양성자도 암세포만 파괴하고 사라지는 브레그 피크의 특징이 있다.
여기에 회전 겐트리를 적용하면 세기 조절 방사선처럼 암 모양대로 정밀 조사할 수 있다. 양성자선은 스캐닝 방식 중에서도 가장 세밀한 펜슬빔 방식을 도입했다. 여기에 겐트리의 회전이 더해지면 펜슬빔 방식이 여러 각도로 적용된다. 그 결과 빔이 겹치는 부분은 더 많은 선량이 가게 하는 것이다. 스캐닝 방식 중에서도 펜슬빔이라는 테크닉을 쓰고 있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문지르듯이 이제 선량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선량을 좀 이렇게 주고 싶은 그 종양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주면서 나머지 부분에는 이제 거의 이제 조사가 안 되는 예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테크닉이고 양성자는 원자 번호 1번 수소를 사용한 입자선이다. 유일하게 원자 핵 안에 양성자 하나가 있고 겉표면에는 전자 하나가 있는 원자다. 수소 원자는 핵 안에 양성자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전자 하나를 제거하면 저희가 양성자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양성자 역시 중입자와 마찬가지로 암세포만 공격하고 사라지는 브래그 피크 특징이 있어 암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비로소 병원 기반의 양성자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양성자는 우리나라에 2007년 최초로 도입됐다. 양성자선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보편화된 입자선 치료기도 하다. 양성자 치료가 그간에 축적된 치료 경험례들이 가장 많아서 조금은 더 안심하고 도입할 수 있었다는 측면이 있고요. 이지원 씨는 16회의 토모 치료와 함께 12번의 양성자 치료까지 모두 마쳤다. 방사선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항암 주사제도 함께 맞았다. 두경부암 환자에서는 이제 일부 환자에서 항암제와 이제 방사선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는데요. 항암제가 그 레디오 센시타이저, 즉 방사선 이제 민감제로 보통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약이 들어가면 이제 암세포의 그 DNA를 굉장히 이제 불안정하게 만들게 되고 거기에 이제 방사선이 추가가 되면 이제 그 암세포가 이제 사멸할 수 있는 세포 독성 효과가 이제 방사선에 의해서 극대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환갑이 지난 60대 초반의 이봉철 씨. 그러나 불과 6개월 전 그는 삶의 마지막을 생각했었다. 애들은 다 키워서 출가를 했지만은 내 가족한테 내가 없더라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준비나 이렇게 절차 이런 거를 좀 주변 정리할 시간을 좀 벌었으면 하는 그 정도 심정으로 이렇게 올라왔죠. 이봉철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여기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내장에서 혈액을 모아서 간으로 보내주는 간 문맥이라는 혈관이에요. 이 혈관이 오른쪽에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은 짙은 색으로 나뭇가지처럼 있는 부분이 핏줄 속에 암이 다 배겨 있는 현상이고 주변으로 좀 침습하는 모양의 그런 간암이었고 간 문맥이라는 굉장히 큰 혈관에 침범이 같이 있었던 환자분이거든요. 침습적인 모양을 하는 간암 환자분들 그리고 간 문맥과 같은 그런 대혈관을 침범한 간암 환자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후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치료 성적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치료 성적을 더 좋게 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항상 이런 환자분들 만날 때는 고민이고요. 문맥의 입구까지 다 간암이 들어가 있고 다학제 진료를 통해 이봉철 씨에게 효과가 있는 치료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런데 색전술을 하기에는 침습성 종양으로서 좋은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다는 다학제 소견이 있었고요. 때마침 저희가 이제 포탈 연구라는 연구를 통해서 종양이 침범돼 있는 혈관 쪽에 양성자를 같이 하는 치료를 했고요. 아테졸리주맙이라는 약 면역 항암제를 투약하게 되면은 실제로 종양 주변에 있는 T세포들이 깨어나서 실제로는 그 T세포들이 종양을 공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종양들이 성장을 하려면 이제 주변에서 이제 혈관들이 자라 나와서 종양 자체에도
산소나 영양분 등을 공급해야 되는데요. 요 베바시주마브이라는 약제는 그 혈관 신생을 차단함으로써 종양이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고 이제 종양이 이제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는 표적항암제입니다. 간암 치료제와 함께 양성자 치료를 같이 시도해 보기로 했다. 원발 부위가 있던 부분이 이 정도 부위가 되고 핏줄이 막혀 있던 부위가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이 종양 전체를 다 포함해서 치료하면서도 이 왼쪽 간 부위는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 계획을 고안을 했었습니다. 양성자 치료는 360도 회전하는 겐트리형의 치료기를 사용하는데 호흡할 때마다 움직이는 장기에 효과적이다. 숨을 쉬면 장기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호흡을 하는 패턴을 기기가 감지를 해서 딱 우리가 지정을 해준 그 호흡 주기에서만 양성자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의료진들의 많은 고민이 담긴 이봉철 씨의 치료 결과가 궁금하다. 요 이제 피부과 수치라고 그래가지고 예. 암 종양 표지자 수치가 2,400 정도 굉장히 좀 높은 상태였고요. 초반에 2가지 약물 치료만으로 했을 때 2,800까지 서서히 오르는 경향을 보였는데 양성자 치료를 같이 이제 병합하면서 1,800, 90, 20까지도 지금 떨어진 상태로 유지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많이 여기 뭐 눈에 보기에도 다르지만 많이 축소가 됐고 양성자 치료 시작 후 급격한 변화를 보이며 암세포가 사라졌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현재 이 반응을 아마 달성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암세포가 파괴되면서 종양 항원을 많이 발현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종양 항원에 대해서 학습을 한 그런 T세포들이 다시 종양이 있는 부위로 되돌아오게 되면서 면역 효과가 극도로 증진되게 되는데요. 이때 면역 항암제들이 되돌아온 학습된 T세포들의 효과를 최대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픔이 있었지만 더 값진 인생을 만난 이봉철 씨. 좀 더 나은 밝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힘이 넘치고 강한 중입자. 부드럽고 섬세한 양성자. 중입자와 양성자는 같은 입자선이지만 브래그 피크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설량이 들어가는 부분과 나오는 부분에서다. 입사되는 부분에서는 탄소선이 훨씬 더 낮은 설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요. 양성자 치료의 장점은 브래그 피크가 형성되는 특정 깊이 이후로는 전혀 설량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브래그 피크가 끝난 다음에 프래그멘테이션 테일이라고 하는 그런 저설량의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런 저설량의 부분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고요. 뾰족한 브래그 피크라는 그 부위가 세포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 상대적 유효 효과가 훨씬 높습니다. 원자 번호 1번 수소의 양성자를 시작으로 그간 헬륨, 탄소, 네온실리콘, 아르곤 등이 중입자 치료 연구에 시도됐다. 연구 끝에 암 치료에 효과를 보인 4가지 원자가 선별됐고 그중에서도 수소와 탄소가 암 치료에 장점을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소아암이 아주 대표적인 양성자 치료의 적응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부 생식선에 조사되는 부차적인 효과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뇌종양과 뇌척수 종양의 치료에 있어서는 유일하게 양성자 치료가 그 소아암 치료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계다. 그리고 저희가 중입자 치료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난치성 암, 기존의 엑스레이 치료에 반응을 잘 하지 않는 암에는 더 강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치료 혹은 양성자 치료로 치료가 가능한 영역이 있고 난치성 암, 잘 듣지 않는 암에는 중입자 치료에 또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치료가 가장 적합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그렇게 치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암 치료의 새로운 시대를 연 중입자 치료. 중입자 치료는 또 한 번의 새로운 시도를 앞두고 있다. 2024년 올해 치료기가 2대 추가돼 총 3대가 운영될 계획이다. 새로 가동되는 2대의 중입자 치료기는 360도 회전이 가능한 치료기인 겐트리. 회전형 치료기의 가동은 치료 대상 암의 확대가 가능해져 중입자 치료의 양상이 달라지게 된다. 이 각도 기준에서 수직 방향으로 이제 빔이 내려오게 되는 거고, 겐트리는 360도 다양한 방향에서 중입자선의 조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중입자 치료법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됐다. 겐트리라는 기술이 들어와서 방향을 여러 곳에서 환자에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거기에 세기 조절의 기능이 첨부되면서 세기 조절 입자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전립선 암으로 시작한 중입자 치료는 췌장암은 물론 대부분의 암으로 치료가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기대되는 암은 치료가 어려운 췌장암. 암이 혈관과 맞닿아 있는 2.5기의 경계성 췌장암은 혈관이 있어 수술이 쉽지 않고 수술이 가능하더라도 재발이 많아 치료에 어려움이 많은 특징이 있다. 수술 가능한 암 환자를 할지라도 수술 전에 중입자 치료를 하고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면 그 국소 치료의 효과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암이 혈관까지 퍼져 있는 3기 췌장암은 수술 위험도가 높거나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가 많다. 적극적인 치료 시도가 어렵다. 기존의 항암 치료 3기에 있어서는 이제 주변의 혈관들의 침윤이 있어서 수술로 없앨 수 없는 그런 범위를 표준 치료인 항암 치료와 더불어서 동반되는 중입자 치료를 함으로써 그 혈관에 번져 있는 이제 이 암세포들을 다 이제 사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췌장암은 현재 각 병기에 따라 수술과 항암제를 병용해 치료하고 있다. 췌장암 중입자 치료가 시작되면 각 병기에 따라 중입자 치료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시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수술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도 적극적인 치료가 기대된다. 이 췌장암 자체도 또 나이가 많은 환자한테 생긴 암 중에 하나입니다. 수술을 받기에는 좀 상당히 좀 위험성이 높은 어르신들에게도 지금은 그런 표준적인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수술도 안 하고 그냥 대증 치료를 보게 되지만 중입자 치료기가 오게 되면 합병은 줄이면서 국소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이지원 씨가 치료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좀 많이 떨립니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임파선 커져 있었던 거, 길게는 6cm까지도 커져 있었던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작아져서 이렇게 작게 보이고 있고요. 좀 더 하얗게 보이는 것이 이제 종양의 특징인데 지금도 보면은 이 색깔 자체가 근육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서 방사선 특성 때문에 서서히 줄어드는 경과를 보일 거고요. 다음번 내원하셨을 때 펫CT로는 살아있는 세포가 거의 발견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집에 좀 먼저 전화해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좋다라고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요일 아침 이지원 씨가 치료 후 처음으로 축구장을 찾았다.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지만 손꼽아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완벽하게 체력이 회복된 건 아닌데 지금 체력을 올리려고 이제 계속 운동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조금 건강을 회복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마침내 골이다. 그가 건강하게 축구장을 누빌 그날이 어서 오길 소망한다. 과거에는 전혀 치료의 엄두를 내지 못했던 부분이 치료를 시도를 자꾸 도전을 해나갈 수 있는 그레이존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최첨단 치료가 한 가지 도입되고 더해질 때마다 그러한 그레이존에 해당하는 부분이 점점 옅어지고 좁아져 가는 거죠. 결국 과거의 암 치료와 다르게 최근의 암 치료는 정상 조직에 손상 없이 치료하게 되는 치료법으로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암의 치료는 극대화되고 환자의 삶은 최대한 기능이 유지되는 삶의 질이 강조되는 치료법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에는 암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